라그라스를 선택하신 풀핏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상대방분이 우리 풀핏분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뽑아봤는데요. 여기 이 카드는 사자자리, 사수자리, 태양, 목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우리 풀핏분들을 좀 자기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아온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좀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주목받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자기애나 여유로움, 풍요로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고집불통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다 나를 바라봐. 약간 이런 카드이고 약간 행운 같은 그런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게 다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황소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이박는 성향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여유롭게 잘 가다가도 아닌 것 같으면 들이박는 그러한 모습 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받거나 아니면 외모에서 그런 게 느껴지거나 약간 내가 다가갔을 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죠. 그리고 여기 민트 초콜릿 칩의 카드가 떴는데요. 이제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강인하다, 강하다, 결정력이 굉장히 강하고 끈기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이상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상대방분이 어떠한 모습을 원하는지 어떻게 꼬셔야 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성을 원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인컵 그리고 저스티스, 킹컵 이런 카드들이 떴거든요. 여러분 이 나인컵은 그냥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여지듯이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좀 호탕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주변 사람들을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한테도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한테 끌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저스티스가 들어왔는데 이건 정의라는 카드예요. 좀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그러한 카드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우면서도 강인함을 가진 그런 이미지로 보잖아요.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이 민트 초콜릿 칩도 강인하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상대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그런 이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한테 끌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킹컵이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는 좀 풍류를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좀 로맨틱한 부분들도 있어요. 감정의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모습의 카드거든요. 근데 단점은 약간 우유부단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이것들을 총 종합해 보면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이성상은 굉장히 여유도 있고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줄도 알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이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리더십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믿음도 있고 자긍심도 있어서 여유롭게 보여지는 사람, 자신의 삶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연애를 할 때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놀 때는 또 확실히 노는 그러한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이 상대방분을 꼬실 수 있는 방법에서도 페이지 컵, 4 펜타클, 2 완즈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페이지 컵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꾸미기도 해요. 이거 봐라 나 예쁘지? 관심 받고 싶어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할 줄 알아요. 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분한테는 우리 풀핏분들이 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쁘게 하면서도 주변을 좀 맴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어때? 예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대방한테 티 나게 뽐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4 펜타클은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기도 한데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욕심쟁이 카드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상대방분을 꼬시는 방법에 이런 카드가 떴다면 아니야 난 괜찮아 그거 너 해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확실하게 자기 주장할 줄 아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나 갖고 싶어.
나 꽃다발 사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상대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는 이성을 좋아하고 또 정의로우면서도 때로는 부드러운, 놀 땐 또 확실하게 노는 그렇게 가꾸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 완즈 카드는 내가 지팡이 하나를 다 이루어서 여기 꽂아놓고 다른 지팡이를 들고 어떤 걸 또 여기에 심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적인 것들을 항상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신 카드도 앰비션이라는 카드가 떴는데요. 야망을 가진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우리 풀핏 분들의 이러한 좀 독점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망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 늘상 나는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야. 나는 욕심이 있어. 그거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기 표현도 확실한 사람. 하지만 나의 연인에게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예쁘게 말을 해주고 좀 다정하게 챙겨줄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펜타클은 어쩌면 자린고비 카드라고도 불려서요.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길 줄 알고 너무 헤프게 쓰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경제관념 있는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풀핏 분들도 이 사람을 꼬시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연애를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바람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람기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건데요. 여기 음갈색이라는 컬러가 떴어요. 이게 조명 때문에 약간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따뜻한 느낌보다는 조금 쿨한 느낌에 가까운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음갈색이라는 것은 좀 보수적인 컬러이기도 해요. 좀 생산과 수확에 관련된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토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그 토지를 우리는 개발하면서 살아가죠. 여기에 옥수수를 심을지 뭘 딸기를 심을지 그래서 항상 좀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항상 좀 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타협도 잘하고 중재 역할도 잘하고 어쩌면 포용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항상 밑거름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초 없이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하면 조금 골치 아프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한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런 것들 딱 질색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파란색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애정 표현에선 조금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소 우유부단할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우유부단할 것 같지 않은데 생각 외로 이 상대방 분이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토지의 성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좀 결정을 잘하는 그러한 카드가 떴잖아요. 아마 자기 자신이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이라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이성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은 이 상대방 분이 바람기가 있느냐인데 이 파란색은 모두가 선호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기나 명예, 내가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뢰감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은 나의 실리를 위한 것이야. 나의 현실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서 바람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좀 정착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하고 연애를 할 때 우리 풀핏 분들이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안전지향적이고 좀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기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보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너무 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좀 애정 표현도 투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자기 표현 확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줘야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너가 좀 잘 얘기해 줄래? 이렇게 나 해줘. 뭐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틱톡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거, 계속 흐르는 거. 시간은 계속 평생 흐르잖아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늘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은 그렇게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도 늘 옆에 있어라. 너무 또 적극적으로 가서 나 너 좋아하니까 나랑 만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장점들은 보여주시면서 늘 저 사람은 한결같다, 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 상대방분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상대방분의 시선이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이성상이랑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풀빛분들은 표현력만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정다감함, 예쁘게 표현하는 것, 말 예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 더 기르고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좋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원하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풀빛분들을 이미 좋게 바라보고 있으니 꾸준하기만 해라. 늘 옆에 있다 보면 이 상대방분을 꼬실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풀빛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네, 2번 헨리꽃을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꼬실 것인가에 대한 리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상대방이 우리 풀빛분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책을 딱 펼치고 무언가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많은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카드는 황소자리랑 토성에 속하는 카드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아주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 토성은요, 제우스, 우리 신들의 왕이죠. 그 제우스가 처음부터 최고의 신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이기고 나서야 그 자리를 쟁취를 했는데요. 크로노스를 무찌른 후에 이 크로노스를 가둬두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토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성이라는 곳이 나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압박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토성은 지하, 감옥, 파괴,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모양 보이세요? 이게 크로노스의 낫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낫 같은 경우는 비석, 무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고뇌, 시련, 굉장히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로 봤을 때 이 상대방분이 우리 풀빛분들이 현재 좀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풀빛분들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이 많아 보인다, 또는 항상 무언가를 연구하고 더 발전하려고 지식을 쌓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비석, 무덤 이런 거라고 해서 안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야심도 있고요. 실천력도 있고요. 하지만 좀 통제하는 것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우리 풀빛분들을 봤을 때 너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아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인내하고 항상 절제하고 신중하면서도 말수가 별로 없는 과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좀 있으셨거나 하는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펌킨 스파이스라고 해서 호박이긴 호박인데 매운 호박이에요. 이제 이 카드의 의미는 행운, 번역, 출산, 풍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식하고 수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대방분이 봤을 때 우리 풀빛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이러한 풍요로운 상황을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운맛 호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분은 우리 풀빛분들을 굉장히 고집도 있고 고지식한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책임감이 강한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텐 오브 안즈 카드, 3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스월스 카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텐 완즈 카드가 굉장한 압박감이자 의지고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고지고 가는 사람,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상대방이 우리 풀빛분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노력을 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뒤를 조금 더 봐야겠죠. 여기 보면 3 오브 컵스 카드나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떴어요. 자, 이런 카드들은 3 컵 먼저 볼게요. 이 카드 딱 봐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세 명이서 아주 잘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화합, 화해, 즐거운 파티예요. 이분은 좀 유쾌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의 발전을 하고 힘든 것들을 이겨내가는 그러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지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즐겁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우러지고 융통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에이스 소드는 결단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좀 냉정하고 냉철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첫 시작에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 그러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이성상을 다 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 강한 의지도 있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좋아하면서도 사람들하고는 융통성 있고 잘 어우러지고 또 유쾌한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결단력이 딱 있어서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냉철하다라는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너무 꿈만 꾸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을 어떻게 꼬시면 좋겠는가? 여기 카드를 보니까 나인 펜타클, 데스, 그리고 퀸 펜타클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데스 카드인데요. 이 데스 카드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장도 굉장히 똑부러지거든요. 하지만 데스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맨날 투쟁하고 싸움하고 이렇겠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데스 카드는. 이제 이 죽음 카드가 해골을 탄 그런 사람이 다가와서 막 여기를 다 난도질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예요. 왕국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해골이 멋들어지게 백마를 타고 와서, 흑마가 아니잖아요. 백마를 딱 타고 와서 내가 여기 지켜줄게, 정리해 주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한 날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꼬셔야 되냐. 우리 풀빛분들이 기존에 보여주었던 너무 틀에 박힌 모습보다는 약간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또는 상대방한테 먼저 말도 걸어보고 이전에 있었던 이미지와는 살짝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풍기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데스는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항상 냉철해 보이고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다른 마음들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치유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우리 풀빛분들이 겉으로는 좀 딱딱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만큼은 위로의 말들, 격려의 말들, 인정의 말들, 칭찬의 말들 뭐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우리 풀빛분들에게 끌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스 카드는 일할 때는 굉장히 달라요. 일은 굉장히 냉철하게 하는 데다가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바라볼 때 좀 늘 걱정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인 펜타클, 퀸 펜타클, 동전에 관련된 카드들이 떴는데요. 이 나인 펜타클 카드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혼자서 잘 놀아요.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기 때문에 좀 독신주의자가 많고 얘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겉으로는 막 사람들 잘 챙기고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타인들의 시선도 의식하고 내 체면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이해서 이 상대방을 어떻게 꼬셔야 되냐. 겉으로는 혼자 잘 살고 잘 해나갈 것처럼 보이는 단단함을 지녔지만 알고 보면 나도 허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면 좋겠죠. 이 상대방 분은 약간 겉으로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저 사람만의 좀 허점이 있어. 그것을 좀 알게 되었을 때 자꾸 호기심이 가고 저 사람한테 한번 친해져 보고 싶고 말 걸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을 꼬실 때는 그렇게 다가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막 노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니까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해. 지식을 많이 갖췄어.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여신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많은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연계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행동을 막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을 꼬시는 방법만 알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풀빛분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냅다 들이댔다가 나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인지,
바람기는 없는지를 살펴본 카드인데요. 일단 이 하늘색 컬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이 연애할 때 굉장히 발랄하다, 평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하늘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바다 컬러잖아요. 이 바다는 사실 우리가 딱 떴을 때 이게 파란색이 아니죠. 투명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풀빛분들이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요. 바다는 흘러가잖아요. 유연성이 있고 진지한 대화보다는 가벼운 대화들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자기 주장을 하지는 못해요.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잖아요. 좀 색깔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나 행동 같은 걸 좀 할 수 있어요.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하더라도 그게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 또는 왜 자기는 나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줘? 그러면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좀 짜증나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면 우리 풀빛분들한테 다 보여요. 그러니까 풀빛분들이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전달력은 조금 미숙하나 좀 깔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변을 좀 깔끔하게 청소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깨끗한 걸 좋아한다든지, 인간관계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풀빛분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 같고 상상력도 좀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가요? 전달력이나 표현력은 미숙할 수 있겠으나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풀빛분들이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려주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발랄하고 가벼운 주제들의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재미난 상대일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해도 즐거운 상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바람기 있나요? 라고 딱 봤을 때 이 보라색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보라색은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굉장히 고귀한 컬러예요. 예전에는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우아하고 품위 있고 고상한 품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색이 자제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육자라든지 달인이라든지 좀 지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신뢰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명감, 의무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람을 피울 수는 없다. 자신이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도 고급지게 보이고 싶고, 나의 이미지에 타격이 티끌 한 점 있는 게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이성이 좋아지면 또 여러분들한테 가서 나 다른 사람 좋아해 라고 투명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널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땐 그 사람한테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이 상대방 분을 어떻게 꼬셔야 되냐라는 카드에서 좀 이전하고는 살짝 다른 모습 보여주셔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 카드도 New Life라고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떴어요. 이 카드는 기회가 온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스스로가 다시 태어난 삶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포즈를 보면 아이 상쾌하다, 약간 이런 포즈죠. 여기서 딱 깨어났는데 너무 상쾌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똥냄새가 난다면 이렇게 개운해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아주 말끔한 거, 상쾌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위로를 주는 카드인데요. 너는 성장할 수 있어. 기회가 갈 거야. 이러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을 꼬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갇혀있지 말고 살짝씩 융통성을 보여주고 약간의 허점을 보여줘라. 우리 풀빛분들을 뭔가 안에 상당히 갇혀있는 사람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번 풀빛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네, 우리 3번 목화를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상대방 분은 어떻게 꼬셔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이전에 이 상대가 우리 풀빛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카드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떴어요. 이 상대방 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좀 아름답게, 좀 잘생겼다, 외모가 좀 좋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카드는 개자리, 물고기 자리, 달, 해왕성에 해당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좀 감성을 굉장히 자극해요. 그리고 보호 본능이 좀 일어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속을 막 거닐고 있는데 웬 장미 덩굴에 굉장히 예쁜
잘생긴 여자, 남자가 여기 딱 있다라고 해보세요.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예쁜 거예요. 아무튼 잘생긴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름다운 거 아니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아주 이상, 꿈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공주가 잘못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아이를 낳은 그 축복의 날 어떤 요정과 여신을 부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지금 여기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땐 또 과거를 받아들이죠. 저 같으면 일어나서 엄마 아빠 왜 그랬어?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젊은 시절 다 갔어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딱 일어나서 나 왕자님도 만났고 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런 공주이기 때문에 과거를 수용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상대방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어떻게 보냐, 굉장히 아름답다. 겉모습이 굉장히 좋고 감성을 자극한다. 내가 좀 챙겨주고 싶어, 희생하고 싶어, 보호 본능이 굉장히 일어나 이러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풀빛분들을 내가 좀 희생을 다해서 좀 챙겨주고 싶고 저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내가 좀 수용해주고 싶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쿠키도우라는 아이스크림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는 발전적인 것,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아이스크림 위에 쿠키를 얹어놓고 위에도 막 뭘 뿌리고 막 이런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위에 자꾸 뭘 쌓아 올린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은 우리 풀빛분들을 좀 최고점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나보다 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높이 있는 사람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외모적으로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어려워한다. 신비스럽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이 상대방분하고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분은 우리 풀빛분들의 그런 진실,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대방분이 원하는 이성은 어떤 사람이냐, 교황 카드가 뜨고요. 식스 완즈가 뜨고 전차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 이 교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건강이 나아질까요? 이러면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고 선생님, 교수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자신을 좀 이끌어주는 그러한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앞날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식스 완즈 전차가 들어왔는데 일단 전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요. 그리고 이 전차는 앞에 스핑크스 2마리를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핑크스가 흰색, 검정색 이렇게 2마리예요. 이 2마리는 따로 놀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여기 전차 위에 타 있는 사람이 걔네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력이 있으면서도 빨리 달려나가면서도 실행력이 있는 역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죠.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좋아하는 이성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능수능란하게 좀 다뤄주는 그러한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여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늑대 같은 스타일. 그리고 식스 완즈 카드는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성공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인기 있는 사람,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의 실세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고 정적이고 이런 사람보다는 동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대방분을 어떻게 꼬셔야 되냐. 여기 카드를 보니까 퀸 소드, 검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텐 소드, 10개의 검 카드고요. 페이지 완즈, 지팡이의 시종입니다. 먼저 퀸 소드부터 볼게요. 이 퀸 오브 솔스 카드는 결단력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약간 도도한 매력도 있고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좀 차가운 인상 또는 똑부러진 인상 또는 전문가적인 인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꼬시려면 야 여기 봐봐 나 너 너무 좋아해 여기 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도도할 필요도 있다. 네가 나를 가지려면 더 노력해야 돼.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텐소드 카드를 보면 등 뒤에 칼이 10개나 꽂혔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가끔 배신수의 카드라고도 불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칼이 이렇게 꽂혔다고 해서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은 죽었지만 뒤에 보면 노을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좋은 것들이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것들인데 한 반전 매력으로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이런 점도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페이지 오브 안즈 카드가 있잖아요. 이 카드는 정보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싸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해요. 뭐든지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좀 나서보려는 그러한 아이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 분을 꼬시려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좀 신비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살짝 4차원적으로 호기심을 많이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상대방이 어느 날 텀블러 하나를 들고 왔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다가 그 텀블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텀블러는 어디 거예요? 보온 보냉이 잘 되던가요? 얼음은 잘 녹나요? 좀 예측하기 힘든 질문들 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신 카드도 리더십을 강하게 지닌 여신의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한테는 우리 풀빛분들이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말을 할 게 있다거나 했을 때는 그걸 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오빠 같은 모습, 누나 같은 모습,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상대인 것 같아요. 또는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전문가 같은 그런 이미지? 내가 확 끌어오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양면성을 지닌 그런 이성분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를 보면 Unfinished Symphony라고 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곡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끝맺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더 배워야 돼. 더 보완할 게 있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명예가 올라가고 나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택하고 싶다. 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이 상대방 분이라서 우리 풀빛분들로 인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풀빛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꼬시냐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연애할 때 어떤지, 바람기는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여기 주황색하고 하얀색의 컬러가 떴어요. 일단 이 주황색은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막 번뜩번뜩해요. 태양 일몰이나 일출 같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폭발력이 있어요. 순간 확 폭발하는 거. 용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막 들끓다가 확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쾌락을 좀 즐기기도 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좀 지나친 어떤 자극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호소력도 있고요. 절정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상대방 분은 좀 성욕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체력을 잘 따라와주는 그러한 연애를 하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가 아까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자신도 같이 인기 있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와, 너 대단해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하기를 원하는 상대다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야,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커플에 독보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존재감이 우리 커플은 뛰어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시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상대다. 약간 귀여운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흰색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카드는 바람기가 있냐 없냐를 본 건데 우리 흰색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구름, 뭉게뭉게, 그리고 목화꽃, 여기 목화가 떴네요. 목화꽃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색의 삼원색 말고 빛의 삼원색은 빛들이 빨강, 주황 뭐 다 모이면 모일수록 하얀색의 컬러를 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컬러가 되기도 하고 또 색의 삼원색에서 보면 아무것도 섞지
섞이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흰색은 옆에 오는 컬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일단 한 장을 뽑은 거니까 우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선함을 많이 따지죠. 모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흰색은 옆에 있는 컬러가 오면 거기에 물이 드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희생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웨딩드레스 입을 때 흰색을 입잖아요. 그리고 백의의 천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희생정신이 있고 지고지순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빛난다, 밝다, 환생, 부활, 뭐 신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카드가 뜬다면 바람기가 있냐 없냐? 우리 풀빛분들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막 집착하고 의심하고 이 사람 막 쫓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힘든 것 같은 연애를 하고 있으면 바람 날 수도 있겠죠. 옆에 있는 컬러가 어떤 컬러가 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는 컬러가 굉장히 막 유혹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홀라당 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매력적인 존재고 잘 조무른다면 바람을 피울 수 없는 사람, 나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여우 같고 늑대 같은 그러한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후기 많이 알려주세요. 자,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우리 4번 초록색 안개꽃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풀빛분들이 이 상대방을 어떻게 꼬시면 좋을까 리딩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상대방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여기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요. 황제가 밑에 주저앉아 있고 웬 광대가 여기 위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광대가 황제한테 거울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찌질한 네 모습 한번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카드는 사자자리, 물병자리, 천왕성, 태양에 속해져 있는 카드예요. 이 광대를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엉뚱한 그러한 모습이죠. 활기차기도 하고 내가 혁명가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황제를 내리깔았으니까.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이 황자 내가 얻었다? 너 네 모습 봐봐 하면서 과시를 하고 있죠. 개성도 있을 거고요. 좀 일탈하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장구처럼 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장난꾸러기처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엉뚱한 부분이 있다. 독창적이다. 개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고 활기차고 주체적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뭐 단점으로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봐봐. 대단하지? 나 이렇게 혁명가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성격이 아니어도 뭐 이 상대방 분한테 장난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거나 야 세상에 이런 법은 말도 안 되지 않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다거나 약간 엉뚱한 기질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페퍼민트 아이스크림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깨달음, 각성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머리를 맑게 하고 좀 잠을 깨워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맑게 할 때는 페퍼민트 차를 마셔봐. 페퍼민트 향을 켜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대방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보면 뭔가 깨달음을 많이 알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가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걸 명쾌하게 풀어주는 사람 같기도 하대요. 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풀빛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이러면 되잖아 라는 그런 대답이 돌아왔는데 그러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좀 고민이 풀리기도 하는 그런 느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양심적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법에 위반하는 행위는 안 하는 사람, 아무리 장난스럽고 엉뚱해도 선을 지키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여황제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프린세스 오브 안즈라는 카드가 떠 있고 스리 오브 솔즈라는 카드가 떠 있어요. 이제 이 카드는 좀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상대방 분은 뭐 고통이나 시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일단 그런 변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고통이나 뭐 힘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간결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할 수 있어요. 또 자신하고 같은 걸 느끼는 유대감이 끈끈한 사람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은 지켜주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여황제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더 엠프레스는 여황제인데요. 이 여황제
여왕제 카드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나 있죠. 그래서 다산의 여왕 이렇게도 부르는 카드인데요. 그만큼이나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따스한 모습도 있고, 또 여왕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정말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예쁜 것을 이야기해요. 분위기 너무 멋있어, 이런 거. 오감에 충실한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편안하게 느껴 라는 분위기라거나,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고유의 화려한 분위기를 느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황제는 나이보다 동안인 경우가 많아요. 여황제다 보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제 열심히 돈이 많으니까 피부샵도 갔을 것이고 성형외과도 갔을 것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좀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잘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걸 힙하게 꾸민다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아하고 세련된, 귀티나는 이런 단어들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좀 분위기 있는 이성, 그리고 귀티가 나는 세련된 이성, 이런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성을 좋아한다. 아이들이든 아니면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작은 것들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이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세스 오브 안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활달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호기심이 많아서 저걸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저 연예인은 왜 저렇게 된 걸까? 이런 호기심을 많이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세상에서 기사 제일 빨리 읽고 세상에서 루머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재밌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 카드는 좀 인싸 카드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정보를 좀 많이 알아서 그것이 근데 확실한 정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그런 정보를 유추해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꼬셔야 되나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그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상대방분의 주변에 겹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자꾸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주변 사람을 공략해 보거나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 펜타클 카드는 가문이나 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대대로 내려져 오는 어떤 유산 상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주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뜻깊은 내면 같은 것들을 알아주는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또는 그게 뭐 거칠애적인 걸 수도 있어요. 너희 집안 뭐 이런 걸 한다며, 너희 부모님 이런 거 한다며 하면서 좀 알아주는 것들,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가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 세븐 소드 카드는 사실 좀 도둑 카드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같이 생긴 이 고양이가 여기 뒤에 천막에 있는 이 칼이 7개가 꽂혀 있었는데 그중에 5개를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2개도 탐이 나서 지금 시선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둑처럼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세븐 소드는 말 그대로 도둑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또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 사람의 SNS, 프로필 사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뭔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에서 캐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은근슬쩍 다가가라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몰래 한 발자국씩 다가가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변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캐내봐라.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는 특히나 다른 에이스 카드들과 다르게 문이 열려 있거든요. 이 문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한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나는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라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좀 가능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은 동전, 즉 대지이고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창구를 터놔라 이렇게도 보여지죠. 시작을 열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조금 터놔라. 현실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 같은 것들을 열어놔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도 커뮤니티,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고
교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는 아까 전에 제가 유대감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유대감을 이야기를 해요. 좀 뜻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있는 집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모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총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풀빛분들도 가늠이 되죠.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나 물체에서 캐내봐라.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열어놔봐라. 이 사람이 만약에 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우리 풀빛분들이 인스타에 책을 주고 장창 올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반응이 있을 때까지 올려보세요. 내가 너를 한번 꼬셔보겠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풀빛분들이 좀 다양한 잔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신 카드가 관대함이라든지 아량이라든지 뭐 관용을 베푸는 거라든지 뭐 이런 카드가 떴거든요. 이 여신 딱 봐도 인자해 보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한테 다가갈 때는 우리 풀빛분들이 다 수용할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아니, 꼬실 땐 뭔들 못하겠어요. 나랑 사귀고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집안일 다 할게. 일단 꼬시기 위해서 다 해보라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감싸 안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풀빛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꼬시는 방법만 알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바람기는 있는지, 연애할 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풀빛분들을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게 할 수는 없죠. 여기 컬러 카드로 뽑아봤어요.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떤지, 바람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본 건데요. 이 카드는 그냥 점박이 카드라고 제가 많이 부르는데 투명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색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종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투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투과되는 것이죠. 훤히 다 들여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리한 것들, 그리고 합리성, 논리적인 것들, 내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이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가려지지가 않았죠. 교류하는 거, 공감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소속감,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카드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다? 소속감, 공감대, 그리고 연락일 것이다. 의심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기도 나도 뭐 할 때 다 보내주고 뭐 하는지 다 알려줄 테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디고 컬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조명 때문에 좀 다른 컬러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인디고 컬러입니다. 이 인디고는요 굉장히 침착해요. 냉정하기도 해요. 한 보라색이 가미가 되어 있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색기도 가미가 되어 있고요. 좀 탁해진 컬러여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합체되어 있는 컬러들은 정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머리 그 이상에 있는 것. 여기 차크라 컬러에서도 위에 있는 컬러이죠.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복부 그 아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정신적인 것들이거든요. 이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찰력, 뭐 침묵, 고상한 거, 예지력, 뭐 신의 계시,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면 굉장히 침착해지고 차분해져야 되겠죠. 냉정해져야 돼요. 이 타로 카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화가 되는 이런 원석들도 대부분 푸른 컬러, 보라 컬러 이런 것들이죠. 이 상대방 분은 그래서 바람기가 있나요, 없나요? 이 상대방이 바람기가 있다기보다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이 투명 컬러도 마찬가지고 이 상대방 분은 너가 바람을 필지 안 필지 나는 그것이 문제다. 이런 시선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바람을 필 겨를이 없고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통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본 것만 믿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풀빛분들을 믿어주는 연애를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정말 관계 끝장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만 잘 지킨다면 이 상대방 분하고 유대감 끈끈하게 느껴가면서 관심사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책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책 싫어하는 게 들통나면 어떡하나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예전엔 책 좋아했는데 요새는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오네. 더워서 그런가? 요새는 책이 잘 안 들어오네. 추워서 그런가? 이러면서 좀 넘겨야죠. 자, 그럼 우리 풀빛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자, 마지막 5번 빨간색 수국을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할게요. 우리 풀빛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꼬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리딩인데요. 이 상대방 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원하는 이성이 어떤 이성인지 이런 것들을 좀 대조해 볼게요. 우리 풀빛분들을 바라보는 상대방 분의 시선이 왜 이렇죠? 전투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우리 상대방 분이랑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뭐 다툰 기억이 있든지 밀고 당기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든지
좀 가치관의 차이를 느낀 게 있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카드의 좀 상세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는 여기 보면 별자리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거든요. 사자자리, 양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는 행성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태양이고 얘는 화성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뭔가 창조하겠다, 뭐 천지개벽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겨서 여기는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약간 이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경쟁 심리, 도전적인 것들, 과감한 것들, 투지, 그리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거, 좀 무모하기도 하고 이기심이 있기도 하고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기도 해요. 이 싸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땅 얻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행성 중에 태양, 이글이글 끓는 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이 상대방 분이 우리 풀빛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경쟁심도 있고 개성적이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좀 창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순수함이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거든요. 오롯이 한 곳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좀 순수함을 갖고 있기도 해요. 전투만 배웠기 때문에 사랑에 관련해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존심만 세울 때도 있고 표현에 능하지 않고 약간 배려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카드가 로키로드라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떴는데요. 이 카드는 좀 비슷해요. 일맥상통하기도 해요. 모험심, 도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지 같은 거거든요. 준비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우리 풀빛분들을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몰입도가 굉장히 깊은 사람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한테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세븐컵, 퀸컵, 10코인 이런 카드가 떴는데요. 컵슈트가 3장 중에 2장이나 떴어요. 그렇다는 건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양한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컵의 여왕 카드는 여왕 중에 가장 외모가 빼어난 여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모도 좀 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외모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외모를 좋아하냐라는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세븐컵이라고 거나 여기 스타카드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눈이 높을 수 있어요. 꿈, 이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퀸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려심도 있고 지켜보는 성향이에요. 먼저 다가서서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항상 지켜봐주고 불안하더라도 일단은 멀리서 지켜봐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 외모에 대해서는 눈이 높다거나 까탈스럽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퀸컵이라는 카드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퍼주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모성애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상대방한테는 보듬어주는 성향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좀 투쟁심 강하게 상대방을 압박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 분한테는 기다려주고 네 말이 틀린 것 같아도 그런가 하면서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 나도 한번 알아볼게. 내 생각은 사실 이렇지만 너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했어. 받아들여볼게. 이런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자기를 칭찬해주고 앞세워주고 이런 이성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고 10코인이라는 카드는 가족과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족처럼 옆에서 믿고 의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따스함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서포트해주는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를 좀 서포트해줄 수 있는 이성?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현모양처처럼 내조나 외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서도 컵의 성향의 카드가 많이 떴다는 건 내가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뭔가 챙겨주고 싶고 나한테 의지할 때 보호 본능이 조금 일어나고 내가 챙겨주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와, 너밖에 없어. 너가 챙겨주니까 역시 일이 잘 되네. 약간 이런 의지하는 모습들도 좋아하는 상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인하고 주체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다 잘하는 이성 말고 나한테도 고민 상담을 함께 하고 나한테도 의지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옳은 것처럼 기다려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꼬셔야 될까요? 스타 카드, 나인 오브 솔스 카드, 포 오브 컵스 카드 이런 카드들이 떴어요.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스타 카드는 꿈과 희망,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상적인 것들. 우리 밤하늘의 별은 따고 싶은데 딸 수가 없죠. 제가 드라마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자기야 나 별 좀 따다줘 이런 말인데 딸 수 없는 걸 왜 따달라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아무튼 이 스타 카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내가 상대방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거나 행동이라도 약간 그렇게 하는 척 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 카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희망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다가가시면 이 상대방분을 꼬실 수가 있다. 부정적인 모습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특히나 이 상대한테는 부정적인 언행들은 좋지가 않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풀피사 우리 점심으로 만두 먹을까? 만두 어때? 라고 했을 때 나는 만두 싫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만두보다는 냉면을 더 좋아해. 냉면은 어때? 라고 긍정의 화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싫어, 안 돼 라는 단어보다는 이것보단 이게 낫지 않겠어? 나는 이게 더 좋아 라는 그런 화법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인 오브 소드나 포컵 카드가 떴잖아요. 이 상대방 분은 약간 자기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도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 분한테 한번 털어놔 보세요.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자기야 병뚜껑이 안 따져 이거 좀 따줘.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짓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는 병뚜껑 10,000개 까든 10개 까든 이 상대방한테는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포컵. 사실 이 카드는 매너리즘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 손으로 컵을 내밀고 있는데 좀 하기 싫어, 듣고 싶지 않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좀 치워줄래?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상대방을 약간 방치해라, 관심 두지 말아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상대방 분한테는 너무 많은 관심을 주고 너무 많이 티나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끌려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심을 주면 사실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 사람은 방치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다가오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꼬시기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까탈스러워요.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나의 일상생활은 약간 방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밀당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화법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하는 그런 이성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우리 풀핏분들이 상대방 분을 꼬시기 전에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인지 바람기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아무나 막 꼬실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가? 블랙 컬러.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가? 레인보우 컬러. 자, 그럼 이 블랙 컬러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블랙은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이지 않는 깊이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연애할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표출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좀 중후함을 갖고 있는 컬러고 신중하고 성찰을 하는 컬러여서 자기 자신 스스로 뭔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 안 하고 나 혼자 그것들을 다 견뎌내는 성격. 그리고 우리 풀핏분들한테 나 너의 이런 점이 싫어, 저런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조금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은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색을 막 섞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뭐가 됐든 결과는 블랙이잖아요. 그 검정색이 어떤 컬러들이 섞여서 검정색이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비밀 그리고 컬러들이 많이 겹쳐졌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는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이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검정색은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엄숙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 극단적이기도 해요. 고독하기도 하고 은둔하기도 하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도 무섭거나 좀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채도를 좀 어둡게 하고
하고 명도도 어둡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상대방 분의 장점이라면 무게감이 조금 있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한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고 깊이 있게 관계를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완전 개차반은 아니라는 얘기죠. 바람기가 있는가에서는 무지개 컬러가 떴어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 컬러는 바람기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컬러들을 다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약간 독특하기도 해요. 그래서 MZ세대 컬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혈기왕성하고, 또 시대가 한참 흐르면 MZ 컬러가 아니게 되겠죠. 이 카드는 젊은 사람들의 컬러예요.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약간은 좀 허풍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무지개 보면 와, 무지개다 하면서 막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없어. 그처럼 현혹스러운 컬러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지개가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요. 바람잡이죠. 약간 그런 컬러예요. 별난 사람이라는 카드도 가지고 있고, 예술가, 좀 민감하고 뭐 빨간색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헌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철학가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저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일은 어떤 거야? 저런 건 어떤 거야? 하면서 혼자서 경험해 보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자체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열어둔다면 가능성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가능성을 열게 되고, 또 내가 궁금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느낌이다. 카멜레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행이라는 그런 키워드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의 유행은 신비스러운 사람이었어. 화요일의 유행은 철벽스러운 사람이었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심이 가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관심을 가져버리면 바람을 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언 카드도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클린 잇 업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저는 처음에 카드를 펼칠 때 이게 왜 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 클린 잇 업이라는 카드는 조언 카드로 뽑는 것인데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사슴이 막 빗자루 들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치워버려. 부담에서 해방돼야 해. 현 상황을 직시해야 돼.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하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나온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시스, 여신의 카드가 떴는데요. 리브리스라고 해서 부활, 재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 풀빛분들이 이 상대방 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전투적이고 약간 활달하고 이러한 것으로 봤잖아요. 챌린지, 도전 정신이 조금 있는 사람처럼 봤잖아요. 원래 우리 풀빛분들이 이러한 성향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보여줬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풀빛분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 다 와장창 깨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까지 이 상대방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있다면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5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제가 리딩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댓글에 상처도 받고 이랬었는데 좋아해주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자, 5번 분들 항상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